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내는데 숫자는 어찌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자,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 자, 이번 이런 8월만 잘 넘기세요. 넘기시면 9월 달부터는 좀 날씨도 좀 서늘해지고 공부할 만 날 겁니다. 그러니까 8월만 힘들더라도 꼭 참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정비법 뒷 마무리 좀 못했죠.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이 관리처분계획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나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이 168페이지 문제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정비법 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되고 조합이 시행자가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했어요.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고 그리고 사업 계획 작성했으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인가 받아야겠죠. 자, 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제가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법에서는 인가권자가 누구예요?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권자는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이잖아요. 동네 사업이니까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정비법은 누구냐 그러면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사업을 해야 되지만 이 재개발이나 이런 데서는 조합원들한테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 있잖아요. A, B, C, D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있으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나중에 마치 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택지 개발하기 전에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미리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한 계획 수립했었죠. 그게 환지 계획인 것처럼 여기도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당해 지역에서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분양 신청한 당신네들한테는 이렇게 건물 지어서 주겠습니다라고 분양 약속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사업 들어가지 말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 사업할 때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계획, 그죠? 분양계획, 분양계획입니다. 자, 분양계획, 이 분양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려면 이 먼저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분양 신청을 토대로 분양을 신청한 사람한테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해야겠죠. 그러면 이 분양 신청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가고시가 있으면 시장군수 등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시행자, 뭐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합은 매딜인의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종전 자산이 얼마니까 여기 24평 아파트가 몇 세대 공급될 건데 24평 아파트는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고 32평은 얼마 정도 되고 미리 이런 정보를 다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매딜인에 할까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 시행자는 12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합니다. 통지하고 그리고 또 개별 통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에까지 공고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일까요? 분양 신청 기간은 이제 통지했으니까 분양 신청 접수 받아야 되겠잖아요. 분양 신청 기간은 조심할 것은 이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이러면 안 되고 아까 12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은 이 분양을 통지한 날부터 신청 기간은 몇일요? 30일 이상 그리고 6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 정해요. 그런데요. 이 지역이 대단지 재개발 단지대. 그런데 이 안에서 이 기간 내에 도저히 뭐 분양 신청을 다 받기가 힘들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연장할 수 있다. 이 관리처분 계획 작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신청 기간은 1회 하나요?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작년에 그런 지문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1회 하나요? 20일 이내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분양을 신청하는 사람. 자, ABC는 분양 신청할 거예요.
자, 분양 신청할 거예요. 그럼 분양 신청하는 사람은 언제 분양 신청하면 돼요? 이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하면 되겠죠. 뭐 직접 하셔도 되고 우편의 방법으로 하셔도 돼. 근데 우편으로 할 때는 이 신청 기간 내 발송된 것이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사람이 다 여러분 같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분양 미신청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든지 분양 신청을 철회했다든지, 그리고 또 분양 신청을 제한하는 것도 있어요. 어디에서는 분양 신청 제한하냐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분이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는 5년 내는 분양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사람들은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든지 철회했다든지 분양 대상자가 안 된다든지 그럴 때는 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으로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손실보상 협의한다라고 합니다. 이 손실보상 협의는 언제 할까요? 자, 이를 분양 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 작성하고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인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그래 그렇게 줘라라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해요. 누가 인가해요? 인가는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요? 모르면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이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분양 미신청자 등은 시장 군수 등이 분양 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 작성하고 인가하고 고시하겠죠. 이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매일이네요. 90일 이내 손실 보상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다 똑같아요. 보상 협의해라.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기는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체크하고요.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168페이지, 자, 거기 대표형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왔죠. 자, 168페이지.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건축물 내역 등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에 공고한다. 이게 분양 통지 공고죠? 예, 어디다 틀렸어요? 90일이 아니라 120일. 그래서 여기 막 90일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120일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2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합니다. 2번은 분양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인가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을 한다. 어디다 틀렸습니까? 이 인가고시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아까 120일의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라고 그랬잖아요. 통지했는데. 그러면 그 분양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한다. 이 분양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거 고시일로부터 틀렸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신청 기간을 1회 하나요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러면 3번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 시장 군수 등에게 대지 건축물 분양 신청을 한다. 어디다 틀렸습니까? 분양 신청은 시장 군수 등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행자한테 하는 거. 시행자 조합한테 하는 거잖아요. 분양 신청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하는 것이지 시장 군수 등에게 분양 신청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한 조치네.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 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된다. 시점이 틀렸죠.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그죠? 인가고시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밑에 5번은 자, 이런 분양시 토대로 관리처분 작성할 거 아니에요. 자,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작성 기준을 물었어요. 예, 여기가 A가 분양 신청한 A가 주택을 종전에 5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주택으로 공급할 때 몇 채 줘요? 몇 채? 예, 여러 개 갖고 있어도 그리고 공유토지 공유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주는 게 원칙이죠.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5번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그러니까 여러 개 갖고 있어도 1주택으로 주고, 그리고 공유 토지, 공유 주택이라도 소유권은 하나니까 1주택으로 준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 내용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35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35번.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겠잖아요. 그죠? 관리 처분 계획.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내용, 기준, 절차 보겠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 처분 계획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 그죠? 분양이에요. 분양. 그리고 또 옮겨주는 곳이니까 권리도 옮겨지겠죠? 그래서 분양과 권리에 관한 사항이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5번 문제를 보니까요. 예, 관리 처분 계획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나왔죠. 1번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분양받을 자의 주소 성명. 분양이 나오려면 분양 대상 성명, 관리 처분 내용이고. 2번은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 산행. 이게 뭡니까? 분양 가격이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 24평 조합원 분양가 얼마고 32평 조합원 분양가 얼마고 이런 분양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관리 처분 계획에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 명세. 종전 분양 신청한 여기 있는 종전 토지 건축 명세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강조를 하는 것은 이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도 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분양 가격이 산정되면 여기도 분양 가격, 감정 가격이 산정돼야겠죠. 그런데 이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감정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 기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전 자산의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요? 이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 날이 언제가 있었는지 인가고시가 언제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 10년 전에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었으면 그때를 기준으로 종전 자산이 평가되면 감정 가격이 엄청 낮게 나오겠지만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최근에 있었다 그러면 이 종전 토지 건축물 감정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종전 자산의 평가는 언제를 기준한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 사업 시행 인가가 2022년 7월 1일 날 있었다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종전 자산이 평가된다는 그 시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을 보니까 뒤에가 틀렸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예를 미리 지금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는데 끝나고 나서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 언제 인가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날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이 평가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전 자산은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4번은 정비 사업비 추산액. 여기에 있는 이제 드러내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또 분양가격이 얼마고 종전 자산이 얼마니까 당신이 몇 평 받으려면 얼마큼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이런 결정이 다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부담 규모, 부담 시기. 그리고 또 다 분양이고 5번은 또 뭐예요? 권리라는 단어 나오죠?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으면 권리 명세.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과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뒤로 넘겨 봅니다. 자,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 내용 분양 계획이다. 예, 대표 유형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그러면 교환할 때 어떻게 교환해 줘야 됩니까?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환지 계획과 똑같아요. 내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부지정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도 증환지 개념, 감환지 개념, 부지정 개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이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에서 조심할 것은 요거죠. 예, 분양 설계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의 분양 설계. 분양 설계. 아까 이 기간 내 분양 신청 접수받아 분양하잖아요. 근데 분양 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분양 설계한다고요? 이때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때 있는 자를 기준으로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한다. 그리고
종전자산의 평가는 언제를 기준한다고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다. 이거 분양설계하고 종전자산의 평가 시점을 헷갈리면 안 돼요. 분양설계는 그 분양신청 기간 내, 그러니까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한다. 자, 그러면 그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주겠습니다. 이제 기준으로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이제 어떻게 줄 것이냐. 자, 그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주택 공급하는데 이때 기준으로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여러 개 있는 대로 다 줘요, 안 줘요? 하나 준다, 그죠?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자, 예를 들면 재개발 지역에서 여러분이 주택을 5채 가지고 있어요. 이때 관리청객 기준으로 관리청객 작성할 때 몇 채 주는 거예요? 여러 개 갖고 있어도 1주택 공급이 원칙. 공유토지 공유주택이라도 1주택 공급이 원칙. 그런데 1주택 공급 원칙에 예외가 있죠. 예외 3개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있는 대로 다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있는 대로. 자, 어디서?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과밀 억제권역이든 아니든 무조건 1주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재건축은 여러분이 5채 갖고 있어요. 재건축 지역에서. 그러면 재건축에서는 해당 지역이 과밀 억제권역이냐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주택 공급이 달라지죠. 자, 물론 항상 전제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다 1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때 재건축에 있어서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인구 많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투기 많이 발생할 우려가 없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몇 채 줘요? 있는 대로 다 준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준다.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이다. 그죠? 재건축.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리고 또 사업이 무슨 사업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종전에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리고 또 누구한테? 공공사업주체에게도 소유한 주택수만큼 준다. 그래서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는 거 이것도 기억을 딱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2주택도 주나요? 2주택 공급도 있나요? 관리처분계에서 2주택. 2주택은 제가 원 플러스 원 행사라고 했죠. 여러분 똘똘한 한 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1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라도 뭐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아까 뭐 이런 1주택 재개발 이런 데 1주택 공급이잖아요. 근데 1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도 종전 가격 범위 내에서 또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종전 가격이나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이 2주택을 저는 원 플러스 원 행사다 그래요. 마트 가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잖아요. 왜 원 플러스 원 행사예요? 이 경우 이 하나의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라는 얘기예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고, 자,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몇 년간은 전매하지 말아라. 3년간은 전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원 플러스 원 행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3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있어요. 3주택. 이 3주택도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자, 그러면 여기 재건축 지역에 5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있는 대로 준다고 그랬죠? 근데 과밀 억제권역, 서울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은 이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몇 채 받아요? 3주택까지 가능하더라.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가능하더라. 요 개념을 정리하시고, 물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 공급, 이것은 사례형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리처분계획은 실무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양가격, 여러분 종전자산이 다 평가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관리 작성하면 인가받는 것처럼 변경하고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받아요. 근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은 신고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경미한 규정들도 처음에 잘 나옵니다. 지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 5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어떤 것은 그 관리처분 계획이 경미해요. 단순 정정이죠. 계산 착오라든지. 근데 이 단순 정정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그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이거 하나고. 그다음에 뭐에 따라 우리 관리처분 계획 작성하기 전에 조합 설립할 때는 정관이라는 것도 작성하고 또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도 작성하고 하는데 그것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는 경미하다. 그리고 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경미하다. 뭐에 따라 그러면 경미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이 약간 왠지 경미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대. 그럼 변동이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동이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할 정도는 아니다. 그럴 때는 경미하다. 그래서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한다고 그러면 경미하지 않겠지만 수반할 정도는 아니면 경미하다. 그리고 5번째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한대. 그럼 왠지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한테 분양주택을 줘야지 왜 임대주택 줍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부터 분양을 안 받기로 했던 분양 미신청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돈으로 줘야 되지만 임대주택 달라고 그러니까 임대주택 주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경미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권리 포기하고 임대주택 한다 그러다 보니까 느낌상 경미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미하다.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관리처분 계획 작성 기준 이렇게 보시고 문제 170페이지 문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환지계 기준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증환지 개념, 감환지 개념, 부지지정 개념 그리고 이제 이 공급에 관련된 사항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1번 재해 또는 위생사항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 넓힐 수도 있고 그리고 넓혀 토지를 가르며 보상하거나 건축 일부와 건축용 대지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재위생사항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하거나 또 입주한지처럼 이렇게 공유지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원칙은 1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유토지, 공유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주는 게 원칙이다. 관리처분 작성 기준 1주택 공급. 3번은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이나 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했대. 뭔가 냄새 나네. 그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관리처분 작성 기준. 그 다음 4번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 1주택은 그중 1주택은 주거 전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란다. 원 플러스 원 행사죠. 이 1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도 정정 가격이나 정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우 하나주택은 얼마라고요? 60제곱미터의 소형주택이지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고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고 그 주택은 몇 년간은 전매를 하면 안 된다고요. 3년간은 전매를 하면 안 된다. 원 플러스 원 행사죠. 4번 틀렸죠. 그 다음 5번은 과밀 옥죄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근데 거기에 수연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맞나요? 재건축이고 과밀 옥죄권역이면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 과밀 옥죄권역이 아니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전제 조건은 뭐가 전제돼야 되고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37번을 보시면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왔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신고잖아요. 그 경미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먼저 1번 사업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 변동이 있대요. 권리 의무 변동이 냄새가 납니다. 나는데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할 정도는 아니대. 경미합니까? 경미. 그 다음에 또 2번은 재건축 사업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 청구계획을 변경한다. 따라 그러면 경미죠. 그 다음에 3번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 청구계획 변경한다. 이게 경미입니까? 분양 포기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관리 청구 변경한다. 경미죠. 그 다음에 4번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어디다 틀렸어요? 불이익이 받는 자가 없어야지. 그죠? 불이익을 받으면 그건 경미가 아니죠. 4번이 틀렸고 5번은 따라 나왔네. 정관이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 청구계획 변경한다. 경미. 맞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청계획을 작성해요. 작성해서 관리청계획을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요? 시장군수 등에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관리청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좀 보충 설명할게요. 자, 관리청계획 작성 절차. 자, 여러분 관리처분계획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작성할 때 시행자가 관리청계획을 작성할 때 공람시킵니까? 시키지 않습니까? 몇 일 이상 공람시켜요? 30일 이상. 관리청이 작성할 때 30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인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인가 신청하면 시장군수 등은 몇 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해 줘요. 여기는 관리청기 인가는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자, 우리 혹시 기억할까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면 시장군수 등이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하잖아요. 이때는 시장군수 등은 몇 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해요.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는. 여기는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인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몇 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해줘요. 여기는 60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합니다. 자, 그런데 관리청계획은 몇 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한다고요? 자, 여기는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60일이 나오네. 관리청계획 60일이. 어떤 경우는 인가 신청할 때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해 주냐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청이 있었대. 그러면 이 시장군수 등이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못하니까 공공기관에 맡겨서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타당성 검증이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는 거예요. 원칙은 30일인데 관리청계획에 타당성 검증이 있으면 60일 이내 통보한다. 그러면 어떨 때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작년에 시험에 요 지문이 살짝 보였어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관리청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는 그 관리청계획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것은 정비 사업비가 몇 % 이상, 관리청계획의 사업비가 몇 %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10% 이상 증가하거나, 또 하나는 여러분의 분담 규모가 커진대, 많이 커진대. 얼마 이상 커진다는 얘기예요. 20% 이상 증가한다거나. 그리고 또 관리청계 신청하는 여러분이, 이 조합원이죠. 여러분이 타당성 검증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얼마 이상 요청해서 혼자 가서 요청 그러면 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이상이 5분의 1 이상이에요. 작년에 여기를 10분의 1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당성 검증의 지문도 작년에 살짝 보였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그럼 이런 요청이 있으면 검증이 필요하면 그때는 60일 내 인가 여부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청계획 작성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숫자가 30이라는 숫자가 2개 나오죠. 관리청 작성할 때 30 이상 공람해서 시행자 의견 듣고 인가권자는 인가 신청이 있으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여기서 30, 30일 두 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관리청계획을 인가해 줬어요. 그러면 인가해 줬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자, 관리청계획 인가고시 효과. 자,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건물이 언제 철거가 돼요? 언제 철거돼요?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은 건물이 언제 철거돼요? 관리처분계획이 어떻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으니 그렇게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비로소 사업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건물이 철거되는 것은
관리청객 인가고시가 있으면 건물이 철거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겠습니다 했으니까 철거하고 이렇게 이쁜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이 철거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청객 인가가 있으면 건물이 철거하고 사업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시행하려면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사업 시행하려면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청객 인가고시 효과는 가장 주된 효과는 방 빼야 돼. 방 빼. 자, 방 빼. 근데 법에다가 방 빼 그러면 얼마나 촌스러워요. 사용 수익을 정지한다. 이게 관리청 인가고시 효과예요.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 정지한다라는 얘기가 다 나가야 돼. 원주민이든 상가 세입자든 다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용 수익 정지되냐면 관리청 인가부터 언제까지? 건물 다 지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 다 끝났으면 시행자가 분양받을 이 자에게 이 소유권 이전하고 그리고 이를 고시하겠죠.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사용수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 고시 다음 날은 이제 여름 고시 되니까 사용수익해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리청 인가고시했으면 사용수익 정지된다. 그러면 사용수익이 정지되면 용익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용익권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 빌려가지고 신발 가게 하고 있었는데 관리청 인가가 떨어지면 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익권자는 어떻게 해요? 용익권자는 이 용익권 해지할 수 있겠죠. 지상권, 전세권 등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서 전세금 돌리도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더라. 근데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용익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금 돌리도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어요?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는 거. 조합한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원래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갚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유자죠, 소유자. 그죠? 소유자죠? 그러면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돈 없다.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돈 없다라고 배를 딱 내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째면 안 돼요. 좀 아무리 힘들다고 막 째고 막 그러면 안 돼. 자, 째면 안 되고 압류해요. 압류. 배를 압류하면 돼. 그래서 시행 토지소유자에 기속될 DG와 건축시사를 건축으로 압류하면 됩니다.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임의경매 청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용익권자 권리정도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러면 관리청기 인가가 있으면 다 나가야 되잖아요. 방빼야 사용시 정지하니까. 그러면 다른 법률이한 계약기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르마 타줘야죠. 다른 법률이한 계약기간은 어떻게? 민법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나 주임법, 상임법에 있는 최단 임대차 계약기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관리청객 인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이한 계약기간 규정은 적용한다고요?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적용하지 않는다. 배제. 그래서 이런 방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이 이제 그 우리 172페이지 여기 있는 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방빼 이것만 잘 기억합니다.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청객 인가고시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관리청객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맞습니까? 사용수익 정지된다 이 말이잖아요. 관리청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수익할 수 없다. 자, 그러면 2번 위 이르 사용수익 정지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등의 계약상의 금전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죠? 시행자에게 할 수 있잖아요. 금전반환 청구권, 용익권자는 시행자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맞나요?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 다음 4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청계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물 철거한다. 건물이 철거되는 것은 관리청 인가 전에 철거돼요? 인가 후에 철거돼요? 인가 후. 근데요.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는 원래 인가 전에 인가 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인가 전에도 이전에도 철거할 수 있나요? 자, 어떨 때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폐공가 지역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인가 전이라도 시행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그 인가전 철거에 관한 사항이에요.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인가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가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건물 철거했어요. 그러면 철거했으면 그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던 권리 그것도 다 없어지나요? 없어지면 난리 나요. 그러면 철거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5번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철거된 건물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는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권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상실한다. 철거됐으니까 권리도 없어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관리청구의 인가고시 효과 방빼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빼면서 연결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이제 마무리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사업 시행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사업하잖아요. 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어. 금방 끝나버리죠. 예, 금방 끝났어. 이렇게 이쁜 건물 재개발 지역 안에 이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무리는 공사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시행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조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이쁜 건물이 들어섰으면 준공인가 해주세요라고 준공인가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준공인가 신청 누가 해요? 시행자가 조합이 하는 거죠. 누구한테 준공인가 해달라고 신청해요? 준공인가가 이제 준검사 신청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냐? 그러면 그죠. 시장군수.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준공인가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은 시장군수 등이란 시장군수 구청장을 이야기해요. 준공검사 실시하고 준공인가해 줍니다. 시장군수도 준공인가해요. 그리고 시장군수 등이 이쁘게 공사가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를 고시합니다. 공시. 이게 이제 준공인가고시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 정비 사업은 끝난 걸로 보냐면 이 준공인가고시가 있으면 끝난 걸로. 우리 정비 사업 시행 방법에는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이제 일반적이지만 우리 뭐 수용 방식도 있었고 환지 방식도 막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언제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냐면 이 준공인가고시 다음날 해제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할 때는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은 끝나면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이런 이쁜 건물이 들어섰으면 이제 교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환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공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는 시행자는 뭐 해야 돼요? 교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처의 정한 대로. 그죠? 그러려면 교환해 주려면 준공인가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지체 없이 뭐 할까요? 교환해 주기 위해서 확정 측량하고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이걸 처분을 통지한다고 그래요.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이전하고 이를 공고에 고시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은 이 이전고시가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시행자의 이런 이전고시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 신청한 여러분은 언제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하면서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언제? 시행자가 이전하고 고시하잖아요. 이전고시 다음날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한다. 뭐가 똑같아요? 환지처분하고 똑같잖아요. 환처분 공고하면 다음날 취득했잖아요. 여러분이. 시행자가 처분 공고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행자가 이전 고시하면 다음날 취득한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은 이 다음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날 이 이전고시 다음날 이 정비구역도 해제되고 아까 관리처분계획이 아닐 때는 준공인가고시 다음날인데 관리처분계획은 이전고시 다음날 정비구역도 해제되고 이전고시 다음날 권리도 취득되고 그래서 해제 취득이 다 다음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체크해 봅니다. 그게 이제 준공인가이다. 자, 그러면 이 준공인가 오른쪽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표형 오른쪽에 대표입니다.
자, 대표용 거기 보니까 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이종고시에 관한 설명이다. 준공인가 나오고 이종고시 이런 단어가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제 준공인가 이종고시 이런 말 익숙해져 있죠?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준공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이에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2번. 자, LH도 시행자였으면 공사 다 끝났으면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방금 전에 1번에서 그랬잖아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의 인가 받으라고 했으니까 LH도 준공인가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2번 이 주택공사 등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그때는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법률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그때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통보는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거기는 2번은 그런 설명이에요.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를 했으면 주택공사 등은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럼 3번 시장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준공사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인가권자가 시장군수 등이니까. 자, 그러면 4번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 수익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아까 시행자가 분양받을 대지 건축물 수익권 이전하고 이를 공부에 고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행자의 이전 고시가 있으면 분양 신청한 여러분은 언제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의 수익권을 법률에